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집을 선택 안 했고 이렇게 단행본 거의 공급한 서당 책을 했는데 그 전집은 책 세상이라는 출판사에서 좀 자주빛 커버로 이렇게 출간되는데요.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나왔고 또 박창욱 교수가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전문가가 돼가지고 여기에도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된 책입니다. 책 가격은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근데 책 판매가 좀 적은 책 같습니다. 자, 그럼 니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좀 듣기 전에 이 니체의 모든 개론 후기 작품입니다. 후기 작품이고 이 작품이 집필된 곳이 보이는 요 사진에 보이는 마을입니다. 요 사진이 이제 스위스의 휴양지로 알려진 실스 마리아. 여기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매우 유명하고 여름에는 또 이렇게 휴양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고 큰 마을 아니고 작은 마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스위스 관광을 가면 필수 코스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참고로 못 가봤는데 여기 그 하는 이유가 니체 때문에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멋지죠? 자, 니체 하면 또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별명 이런 거 있는데요. 망치를 든 철학자 또는 전복의 철학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는 조금 표현이 좀 뭐랄까 적절치 않아요. 망치는 목적이 못을 박는 놈이죠. 니체가 못을 박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해머를 든 철학자 이렇게 많아요. 해머란 말을 하니까 조금은 어감이 좀 세서 그런지 몰라도 해머가 목적이 좀 파괴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파괴의 철학자 기존에 있는 모든 이론 가치 이런 걸 다 파괴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밑에 등부에서 전복의 철학자라고 자 요거를 이렇게 하면 니체의 소사와 보면 여러분들이 코수역으로 유명해요. 코수역으로 니체는 평생을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이 본인의 건강 때문에 마지막 한 11년은 거의 비치화의 상태로 집에서 감기 없던 식단 상태로 생을 하고 그래서 니체의 책에 보면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건강한 삶과 병든 삶을 계속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거입니다. 자, 니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 연대를 보면 짧게 1844년에 났고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되는 그해 10월달에 사망합니다. 사람을 들어보면 56년 정도 살았죠. 56년이었고 학문적인 캐리어에서 보면 한 40대 중후반부터는 더 이상 학문적인 역할을 학술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학술 활동이 짧은 시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실스 마리아 다른 사진이에요. 실스 마리아고요. 니체가 이제 이렇게 이 마을 자주 갔던 이유는 건강 때문에 자기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 가서 쉬면서 산책도 하고 이 호수도 산책도 하고 그리고 또 책도 쓰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실스 마리아를 요게 실스 마리아에 있는 니체 하우스라는 거죠. 이게 여기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이제 여기서 거주하면서 저술 활동을 하는 지금은 이제 비치하우스로 비치 기능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실수 마리아 하면 유명한 일은 않지만 괜찮은 영화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혹시나 좀 휴일인지 보면 얼마나 미쳤죠. 클라우드 오브 실수 마리아라는 영화죠. 누가로 들어가면 이제 실수 마리아의 구름이라는 구름인데 이 영화가 이 배경으로 해봤기 때문에 제가 소개한 건 아니고 니체와 관련이 있어요. 이 영화의 주제가 니체의 철학과 깊은 관련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나이 친구들은 좀 알죠. 저 위에 보면 위에 주인공 줄리엣 비노시 나이 드신 분들은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근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영화는 연극을 이제 줄리엣 비노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고 유럽에서는 탑 클래스에 드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실수 마리아에서 와서 일종의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극이 뭐냐면 말로야 스네이크라는 연극 제목입니다. 말로야 스네이크. 그러니까 말로야 고개가 있는 연극이에요. 실수 마리아에 말로야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에 뱀이 고개 무슨 뱀이 있을까? 무슨 뱀이 있겠습니까? 말로야 스네이크는 뱀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 구름이 이렇게 고개를 감싸 보는 구름이에요. 영화에 그거 나옵니다. 그럼 뱀이 이렇게 귀 감고 있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어서 말로야 스네이크. 이 말로야 스네이크 제가 마이크 안 써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목소리가 한 100명 정도 있어. 그래서 마이크를 좀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 보시기도 불편하시겠어요. 안 되면 제가 이걸 마이크를 이용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 근데 이제 요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비노 씨가 젊었을 때 이 말로야 스네이크의 주연을 맡았어요. 그 시그리드라는 젊은 그 등장인물을 역할을 맡았는데 여기에 보면 나이든 배우가 있어요. 헬레라는 역인인데 이 두 젊은 배우와 늙은 배우 역 사이에 배역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그래서 이 비노 씨는 젊었을 때의 강한 젊은 힘으로 이 헬레나에 대해서 시그리트 역을 매우 재밌게 소화했고 그 역으로 해서 헬레나가 이 늙음을 탄신하게 만드는 그런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 주역을 맡은 배우가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한 30년 지나서 다시 이 배우가 이 연극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미 비노시는 나이가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리트라는 주인공의 역을 못 보고 그 상대의 늙은 역 헬레나 역을 맡아야 되는데 안 맡겠다고 합니다. 근데 연극의 연출가는 지금 시그리트를 젊은 사람으로 해야 되니까 안 되죠. 설득해서 결국 헬레나 역을 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등장합니다. 결국은 맡게 되면서 이 비노시가 마리아인데 원래 얘기했습니다. 젊음을 잃어가게 대한 어떤 깊은 탄식, 상실감 이런 데 젖어 있다가 이 늙어간 것을 긍정하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뭐냐면 니체 보면 힘의 의지 또는 영원 회귀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가지고 보고요. 이건 2016년도에 보면 14년도죠. 개봉인데 한번 영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추천할 만한 재밌는 영화는 아니에요. 자,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조금 의미를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다.
자, 니체는 누구일까요? 혹시 니체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가르치면 좀 그렇죠? 짜라tut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니체 주전. 니체 하면 그 책이 가장 유명한 책이고 또 니체가 본인 스스로도 최고의 책이라고 이야기했던 책. 또 뭐가 있을까요? 슈퍼맨. 예, 슈퍼맨이 아니고요. 예, 모바맨으로 모바맨. 처음에 이 위버맨치라는 독일어인데 우리 초인이라고 하는 위버맨치 이게 초기에는 영어로 슈퍼맨도 번역했어요. 그런데 슈퍼맨 영어가 등장했어요. 아시죠? 슈퍼맨 영화. 이건 니체와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야,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슈퍼맨이야? 그래서 영어권 번역자 이건 아니다. 오바맨 넘어가자. 그래서 그렇게 네, 슈퍼맨.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아모르 파티. 그렇죠. 운명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 네, 니체가 늘 주장하는 말입니다. 니체하고 그런 얘기가 있겠죠. 제가 니체에 대해서 또 몇 가지 가져와봤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 유명하죠. 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에도 나오고 여러 책에도 나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가장 알려져 있고요. 또 허무주의, 니체가 니힐리즘, 허무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위로맨시, 아까 말했죠. 초인, 힘의 의지, 그리고 아모 파티. 이 외에도 많습니다. 니체는 워낙 인기 있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니체와 관련된 다른 분야인데 니체에 대해서 관심을 혹시 좀 가지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니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손을 들든 말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니체에 대해서 저는 니체 20대 철학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니체에 대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걸 당시 선배들과 녹음을 받고 녹음도 어렵고 당시에 니체의 아주 모호하고 비유주의고 상징적인 언어가 이게 아포리즘을 해주죠. 그게 중요한 거. 철학책이 이런 책이냐 싶어서 내가 20대부터 니체는 절대 안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니체하고 나랑 맞지 않는다. 니체가 철학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어요. 문학자는 뭐라고 철학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40 넘어가면서 이 니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성이 있고 이런 데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내가 20대 몰랐던 것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진짜 재미있고 매우 흥미진진한 작품. 그리고 젊었을 때는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니체를 읽을수록 더 재미있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노동의 제목은 어떤 이야기 전공 물리학 수업에서 중요한 한 2주 동안 강의 주제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잘 됐다 싶습니다. 자, 니체에 대해서 보좀 좀 하고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니체의 이력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다. 니체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루터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신교입니다. 독일에서 개신교고 가톨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집안이 자기 외가도 그렇고 자기 친가도 그렇고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어머니가 그 니체에게 공부를 할 때 신학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니체는 신학을 공부하기 싫었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학교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는데요.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처음에는 보험대학까지는 신학을 전공 신학과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라이프치히 대학을 옮기면서 신학을 포기하고 문헌학 철학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우리 축으로 치면 유치원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생계를 어머니가 담당했죠. 근데 니체 집안이 비교적 여유로운 집안이라서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자격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어느 서점을 보다가 서점 한 구석에 의지와 포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쇼펜하우어의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쭉 읽다가 이 책이 엄청나게 니체에게는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그 책을 하루 그 접시에서 사서 그게 이제 모서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무려 일주일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다 읽었다. 이 책이 니체의 미치기가 대단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수업 중에 한번, 강의 중에 한번 의지와 표사를 되게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그너, 율렌겐의 만지라는 유명한 오페라 있죠. 이 바그너와 만났고, 이 바그너와의 만나면서 거의 바그너를 스스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바그너를 바로 19세기, 바로 당대의 어떤 자신의 철학을 구현한 예술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그너, 니체가 바그너하고 나중에 결별을 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니체 대 바그너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바그너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그너와 결별. 이때 68년도에 이제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로 취임합니다. 그때 나이가 한 25살.